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에너지와 명상과의 관계, 그리고 왜 명상이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짧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등 에너지, 그리고 중등 에너지, 마지막으로 상등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등 에너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중등 에너지는 생각이나 음악, 어떤 문장, 영화, 미술,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등 에너지는 아주 미세하고 깨끗한 에너지인데 이것은 자신이 섭취하고 싶다고 해서 섭취되어지는 것이 아닌 아주 특수한 에너지입니다. 사실 수련의 핵심은 이 상등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등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 에너지와 중등 에너지, 그러니까 생각이나 글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리고 살면서 사람들을 마주치며 느껴지는 감정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몸과 영혼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면 몸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전이 충분히 풀리고 먹는 음식에 탁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정화하고 몸과 마음이 충분히 깨끗해지면 몸이 이완이 됩니다. 이 이완된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면 특히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요. 억지로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자연스럽게 거미가 실을 뽑는 것처럼 가늘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이 길어집니다. 보통 정말 제대로 이완이 되면 1분이나 2분에 한 번만 호흡을 해도 될 정도로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3초나 5초 이렇게 시간이 짧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호흡은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위적으로 호흡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신체와 마음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며 상등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명상 중에 그 에너지, 빛이 몸에 들어오거나 자신의 몸에서 나오거나 주변의 빛들이 춤추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회오리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빛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생각의 잡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뭐지 하면서 신기하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 빛의 에너지의 파동도 약간 무질서하고 소용돌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명상 중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심하게 호흡을 관찰하며 몸이 충분히 이완이 되면 보이는 것에 대한 잡념도 사라집니다. 만약 여기서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하거나 미래를 보려고 하거나 투시를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단전 전기를 쓸데없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기증, 즉 주화인마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단전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에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보이는 빛의 파동도 변화하는데요. 예를 들어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신체 구석구석 몸이 충분히 이완이 되면 온몸의 경락이 뚫리는 게 느껴지면서 자신의 몸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선 보이는 빛의 파동도 소용돌이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처음에 보였던 소용돌이와는 다르게 조금은 더 규칙적이고 어떤
특별한 기하학적인 규칙을 가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태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색상은 보통 파란색이나 명상이 더 깊어지면 황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치 파란색과 황금색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요. 이건 신기한 현상이나 높은 차원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송파체가 개발되면 자신이 내뿜는 에너지나 받는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명상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명상을 하라고 굳이 조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아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하단전의 근기가 강하고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고 이러면 굳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명상이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이후부터의 시대는 명상을 안 하면 정말 삶이 힘들어집니다. 명상을 하고 가슴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자신의 신체와 영혼의 진동수를 올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명상의 중요성이나 신체의 진동수를 올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에 와서 명상을 안 하면 이제는 큰일 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섭취하는 중등 에너지가 너무나 탁해졌습니다. 중등 에너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네이버에서 나오는 뉴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악플들, 이게 다 중단전에 영향을 줍니다. 즉, 감정체와 생각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접하는 중등 에너지의 수준이 너무나 탁하기 때문에 그 중등 에너지가 하등 에너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마음의 병도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살률이나 우울증 환자의 비율, 그리고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주파수에 노출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1G, 2G, 3G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4G, 더 나아가 매우 강력한 주파수인 5G에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스마트폰 주파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러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그게 건강과 신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높은 주파수에 노출이 되면 신체와 정신에 치명적입니다.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실제로 프랑스권이나 독일권이나 영미권에서 정보를 매우 많이 찾아봤는데 과학자들이 실제로 한 얘기이며 그에 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딱 하나의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 아니 사스코라는 분이 계신데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암이나 특정 질병과 우리 환경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의사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5G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더군요. 이분의 연구와 또 이분이 인용한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G, 4G, 5G나 와이파이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네이버나 구글에 아니사스코로 검색해보세요. 아마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5G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제가 음모론에 심취한 음모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20년 이상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로부터 오는 아주 높은 에너지의 주파수, 그러니까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방어막을 갖추는 것이 명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단전에 충분히 축기가 된 상태에서 중단전이 정화되고 개발이 되면, 즉 심장에서도 고밀도의 진동수를 발산하게 되는데요. 인간 개체 자체가 발산하는 진동수가 외부의 부정적인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실제로 심장이 특별한 진동수를 발산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미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실험이나 과학적 팩트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연구일 뿐입니다만, 제 몸을 통해서 수많은 실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외부의 해로운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말은 매우 쉽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요. 현재 유럽에서는 연일 매체에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뉴스에서 접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고 폭력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 주변의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점점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너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만 해도 불과 3년 전만 해도 사건, 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끊임없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동조하고 휩쓸려서 자신 또한 참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을 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음식물의 섭취와 중등 에너지인 생각이나 언론 매체의 접촉도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젠 영화나 음악도 마음대로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요즘 넷플릭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럽의 경우 거의 넷플릭스가 안방을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넷플릭스에도 매우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인간의 진동수와 의식 수준을 떨어뜨리는 탁한 콘텐츠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엔 먹는 음식을 주의해서 좋은 것만을 섭취해서 드셨다면 이제는 접하는 정보나 뉴스,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등 에너지와 중등 에너지를 일단 잘 섭취하시고 나면, 그리고 남는 숙제는 상등 에너지의 섭취입니다. 즉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는 명상을 통해서 뇌가 아닌 심장, 가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탁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명상을 통해 하단전의 축기가 되고 중단전이 정화가 되고 상단전이 바른 방향으로 개발되면 그 사람 자체가 일종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즉, 세상 곳곳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점점 깨어나는 분들이 많아져서 주변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현재 탁한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지금은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음과 양의 조화가 있어야 하듯 부정성과 긍정성에도 어느 정도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도 조금이나마 등대와 같은 분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입니다. 앉아서 수행만 하고 명상만 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건 소승적이고 이기적인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탈해서 윤회 안 하려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업을 청산하려면 다른 존재들을 돕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많은 분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에 불이 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게 하려면 누구 한 명은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셨다면 다른 잠자고 있는 분들도 깨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타인을 깨게끔 도와주려면 자신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 접해야 하고 자신을 알아차려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타인을 도우려는 자비심도 있어야 하고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본인 안의 긍정성과 부정성의 통합이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대는 명상으로 상등 에너지를 섭취해서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알아차리신 분은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전 세계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인류가 하등 에너지와 중등 에너지를 바르게 섭취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대부분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나 매우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음식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독 에너지도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에 중독이 되지요. 음악이나 영화, 뉴스 이런 것들도 점점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등 에너지에는 부정적이거나 탁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맑은 것만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 이원성의 상징인 뇌가 아닌 심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됐을 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등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즉 하단의 단전과 그리고 가슴의 심장과 그리고 상단전의 뇌가 만나게 돼서 하나로 통합이 되면 마치 모든 부품의 조각이 모여진 발전소와 같은 것으로 신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내뿜는, 다시 말하면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타인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자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뭐가 있는지 보여야 하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변 지인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단전을 잘 정화해서 높은 진동수의 자기장을 내뿜게 해야 하며 하단전은 항상 정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상단전은 바르게 현상을 꿰뚫어보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세 가지가 조화롭게 발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명상을 해야 하는데 그걸 돕는 길은 하등 에너지와 중등 에너지의 섭취에 주의를 하며 자신의 삶을 조화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등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음악이나 동영상이나 뉴스를 잘 선별해서 보시고 바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